2024년 4월 14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뭐 거의 28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덥지 않고 좀 있다가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봄인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올여름도 만만치 않게 더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 짧아지고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시라. 시간 되는 대로. 또 가을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은 글쎄요.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찰 제복이 있습니다. 이 경찰 제복을 10년 만에 바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복, 동복, 뭐 추나추동, 추나추, 그러니까 춘추복, 뭐 이렇게 나눠지고 또 기동복이 있고 근무복이 있고 뭐 정복이 있고. 저도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경찰 퇴직할 때는 뭐 그걸 반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무복이랑 정복 그리고 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몇 년마다 하나씩 그걸 뭐 이게 옷을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수선해 주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이제 지방자치에서 말하자면은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연방 경찰과 또 지방 경찰이 다르고 주마다 또 주 경찰, 시 경찰이 다르고 각 또 카운티마다 또 다르고 물론 비슷비슷하지만 물론 대략적으로 그 제복이라는 것이 거기서 거깁니다만은 뭐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또 계급장 같은 것도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굳이 맞출 이유가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예산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립경찰로 시작이 됐고 뭐 국가의 단일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경찰의 단일성 이런 것 때문에 단일한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이전에는 그 군대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군대식의 기동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군화 이런 것도 기동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요번에 10년 만에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서 경찰 제복을 바꾼다. 2016년에 복지 개선을 했고 제가 들어갈 때쯤이 2000년, 2005년, 6년 그때쯤에 또 한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바꾸다가 또 문제가 있어갖고 바로 또 바꾸고 거기서 한 서너 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그겁니다. 굳이 경찰의 옷을 바꿔야 되느냐? 사실 경찰에는 옷보다 훨씬 더 옷 복제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를 들면 그 돈으로 옷을 바꾸는 돈으로 수당을 더 경찰 외군 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교육 수당 아니면 지금 경찰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수사가 지연되고 그럼 수사 능력. 그럼 일선 경찰들,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애들을 뭐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별도 어떤 교육기관에 보낸다든가 이런 사실 그게 가장 시급하고
뭐 내년 후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니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 꼭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저위력 권총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이제 흉악범들을 대처하기 위한 어떤 경찰 장구라든가 방검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작 지금 경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거죠. 물론 경찰 복제도 진짜 지금 입는 옷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래서 진짜 너무 불편하고 이래갖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옷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봤자 아주 부분적인 거고. 왜 그러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일본식의 가오, 뽀다구. 그러니까 경찰 80주년이 되니까 뭐가 좀 보여줘야 된다, 변한 모습을. 그게 꼴값 떠는 겁니다. 지금의 경찰 수뇌부 놈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경찰 수뇌부 놈들, 총경 이상 놈들 반 이상을 다 목을 잘라도, 다 내보내도 경찰은 돌아갑니다. 쓸데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총경부터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뭐 그 위에 뭐 거긴 한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경들이 너무 많고, 경무관, 특히 경무관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고, 경번의 숫자는 반 이상 줄여도 상관없고, 치안감도 반 이상 줄여. 그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이득들이 있고, 총경들도 지금 그만큼 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경찰의 직제 개혁이라든가 수사 경과를 별도로 해서 뭐 수사 직급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쓰일 돈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르세,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한심한 놈들이죠. 경찰청 차장을 추진단으로 해갖고 무슨 연구관리분과, 현장소통분과, 기획지원분과에서 자문이야 평가원이 구성해갖고 한다는데, 한심한 새끼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욕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경찰청 놈들이 진짜 국민들 돈 쓰는 거는 그거가 얼마나 혈세인데, 진짜 경찰들이 필요한 수사비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제도 개혁 이런 데에 써야 될 돈을 엉뚱한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할 생각도 없고. 자, 그냥 지방청에 돈 내려주고 지방청마다 알아서 하라고. 예를 들면 지방청마다 특색이 있는, 왜냐면 자치경찰이잖아 이제.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경찰의 제복이라는 게 거기입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이 좀 특색 있게 하고 경기 남부경찰이 좀 특색 있게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그리고 예를 들면 충청남도, 충청, 뭐 대전, 뭐,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완전히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완전히 뭐 그 경찰이 아닌 것처럼 제보를 하겠습니까? 설마? 그럼 그 돈을 그냥 내려주고 거기서 알아서. 그래서 그럼 충남이라든가 충북, 뭐 대전, 그 지역 기업에서 알아서 제복에 대한 부분을 수급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어떤 특징에 맞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제복이 뭐가 특이하다고 해서 그게 업무가 더 잘 되고 덜 잘 되고, 그게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제복이라는 건 대민 업무잖아요. 대민 업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역 경찰이라든가 이런 지구대에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라든가 다른 뭐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복 입고 일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등 쓸데없는 짓거리들은 쓰레기놈들, 이 경찰 쓰레기들은 쓰레기들입니다. 완전히 이런 쓸모없는 짓거리들을 하니 한심하죠. 한심하다 못해 진짜 국민의 세금을 쓰지 못해 아주 안달난 놈들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경찰의 독특한 그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제복을 알아서 하도록 하고 또 가능한 경우는 경찰서마다 특이하게 해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5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 대민 업무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 국가 경찰의 어떤 특이한 뭐 어떤 그 통합성이 저해야 된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국가 경찰의 통합성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얼마나 그 대민적인 업무라든가 수사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예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예를 들면 부산경찰이 독특하게 자기의 어떤 지역 치안 관련된 걸 개발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독특하게 특징화하면 될 거고 제주경찰 특징화하면 될 거고 국가경찰이라는 건 사실 의미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FBI가 뭐 FBI 제복이라고 하는데 FBI 제복이 있습니까? FBI 제복은 여기 바깥에 있는 FBI 이건 뭐 이런 거 그건 통일된 게 아니고 그냥 야전에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바 하나예요. 실력이죠. 핵심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경찰이든 실력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의 치안 안정을 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쓸모없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저 지랄질 하는 거 보면 진짜 아휴 저는 대가리에 똥 만든 새끼들 윤희근이부터 소위 수뇌부 놈들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싹 다 그냥 내쫓아고 아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데 대가리만 쓰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돈 쓸 때 수사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일선들이라든가 지역 경찰들 생각하면 한심하죠. 진짜 저 따위 짓을 하는 거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대검찰청에서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5년간 마약범죄 단속 인원이 120% 올라갔다. 한국은 처벌이 약하다. 한국은 이제 굉장히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대검찰청의 그 마약범죄 근절은 제도 개선에서 이것도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새끼들은 대가리 그 수사기관이나 치안기관에 있는 대가리 놈들은 머리에 똥 만든 새끼들밖에 없는지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보상금을 1억까지 상향한다는 겁니다. 리니언 씨라고 해서 이 담합 내부 제보자, 그러니까 리니언 씨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KT, SK KTX, LG 3대의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담합을 해갖고 가격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중 하나한테 네가 자진 신고하면 너는 책임을 감면해줄게. 나머지 애들에 대한 신고 이런 겁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라고 하나 내부 제보자, 담합 제보자, 내부 감면 장치 이런 건데 일종의 플리바게닝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리바게닝은 그 안에 있는 그 자기의 형량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어떤 건 하는 건데 사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왜 그 리니언시라는 걸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내부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료죠. 왜냐? 그럼 말 같지도 않아서 하지 말고 플리바게닝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플리바게닝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리니언시라는 걸로 이렇게 퉁 쳐갖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슷하게 하려는데 이거는 이제 민사 관련된 거고 기업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걸 형사적으로 하면은 조금 플리바게닝과 연결돼 갖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되고, 리니언시라는 제도가 문제인 건 이겁니다.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통운 택배 관련된 물류 관련된 회사죠. 그러니까 물류 관련된 회사들이 지들끼리 담합을 해갖고, 사실 근데 이거 담합이라기보다는 대한통운은 굉장히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밑에 자기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회사들한테 담합 강요를 하는 거죠. 담합 강요를 해갖고, 야, 우리 작은 택배, 난 큰 택배 해갖고 담합,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담합인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크니까 작은 애들, 중소기업한테 그러니까 야, 내가 가격 내릴 거야. 너네도 내려야 돼? 아니면 내가 올릴 거야? 너네도 올려야 돼? 안 올려? 그럼 너한테 물려 안 줘. 두고 봐. 보복할 거야? 그러면 중소 택배나 이런 데들 꼼짝 못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얻다가 이 대한통운 같은 놈들이 이제 지들이 리니언시로 신고해 버리는 겁니다. 지들이 주도해 놓고. 그럼 자기들은 감면받고 오히려 강요받은 사람 그 중소는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딴 데랑 똑같은 짓을 하다가 그때도 또 리니언실에서 또 감면받고 또 이걸로 뭘 하냐면 독점.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후발주자들과 제2선에 있는 애들을 꼬셔고 강요해가 올렸다가 폭삭 망하게 하고 자기만 살아남고 이걸 반복하면 독점적 기업이 되죠. 이게 리니언시라는 것이 이렇게 왜곡되고 아주 악질적으로, 지금 대한통운이 딱 그 꼴인데 악질적으로 그 짓을 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대기업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언시라는 제도 자체에는 의미는 있고 담합 행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걸 예방할 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거를 찾고 이 담합을 깰 수 있는데, 문제는 리니언시로 신고한 놈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리니언시 제도에는 자기들이 반성을 해서, 이게 리니언시는 원래 고해성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반성을 하니까 안 할 거야 라는 전제지 않습니까? 안 할 거야 라고 아니라 내가 신고를 하고 나는 하고 쟤네들은 못하게 하는, 이게 리니언시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리니언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근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마약범죄의 내부 제보자한테 형별 감면을 리니언시 제도를 한다. 그러면 그 마약을 하는 예를 들면 자기가 얘는 주범이야. 자기를 따라온 종범들이나 공범들이 있는데 이놈이 실제로는 대간인데 이놈이 이 공범들을 불어갖고 자기 형량을 깎인 다음에 얘는 또 똑같이 딴 데 가서 또 똑같이 마약 범죄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게 이게 근절이 되느냐? 오히려 이놈만 살려주는 거지. 이게 리니언시의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죠. 한번 리니언시를 한 놈들은 다시 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돈 있고 저 마약 조직을 깨갖고 정보를 얻어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은 얘가 한 번 했건 더 상관없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리니언시를 하는 놈들에 대한 부분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언시 좋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가 문제가 돼갖고 신고보상금 1억까지 상향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태까지 마약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게 마약보상금이 낮아갖고 내부에 어떤 신고자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거냐. 마약 보상금이 1억 올라가면 신고율이 높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놈들이 어떤 뭘 하더라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돈이 올라가면 신고가 더 많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고 포상이 올라가지만은 마약으로는 1억 이상 벌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을 뭐 수백만 원 벌자고 하는 마약 조직이 있습니까? 대부분 조직이라고 하면 수십억 넘어가는데, 차라리 그러면 마약 보상금을 그 범죄 수익의 몇 퍼센트 아니면 그거에 뭐 30% 이렇게 하면은 그건 눈이 확 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약 보상금을, 제보 보상금 이렇게 올리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올려갖고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 없이 자기들 대가리 생각으로 올라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좋아, 마약 보상금 보상금 대폭 증액해. 그러면 증액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봐. 데이터를 제시를 해봐. 못할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사례 몇 개 있지? 그러면 그거 하려고 이 제도를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제대로 돈을 준 적은 있어? 그리고 그 돈으로 1억이란 돈, 최대 1억이고, 그럼 1억, 2억, 3억 한 최대 몇십억이 되겠죠? 뭐 그 정도 마련해 놓겠죠? 자, 차라리 그 돈으로 물뽕 탐지 기술을 개발을 하든, 아니면 뭔가 이 마약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비를 쓰든가, 아니면 마약 수사관들 수당을 올려주든가, 아니면은 수사 기법을 개발하든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것보다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약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가리 똥 만든 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도적인 개혁. 일단은 그냥 자기네들이 대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상금 올리고 리니언시 제도 하는 걸로 퉁치는 거예요. 아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검찰 애들이 마약 수사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마약 전문 검사, 20년 수사한 검사놈이, 그놈이 유아인, 연예인들 마약 변호사 되겠어요. 대놓고 그거 광고해요. 저 검사 애들 그 마약 수사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하다가 어떤 연예인 터지면 바로 사표내고 와서 돈 100억 정관이요 땡겨갖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 있는 애들한테는, 가질 수 있는 애들한테는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청을 하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독립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놈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즉 말하자면 식약청, 법무부 아니면 소관부처에서 다 모아갖고 내가 대장해갖고 하고, 거기에 검사 애들 쫙 대장시키고 딱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마약 수사의 최고 정보도 다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범죄자들 변호하겠죠. 그 다음. 아주 쓰레기들이죠. 웃기는 소리, 그냥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지만, 어떤 언론도, 어떤 TV에 나온 범죄 전문가라고는 어떤 같지도 않은 새끼들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불편하죠. 영리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고, 그걸 바뀌지 않으면
마약 수사 제보 보상금을 1억을 올리든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게 헛짓거리라는 것을 비판도 안 해. 아무런 비판도 안 해. 그냥 리니어시 제도가 뭔지도 몰라. 리니어시 제도를 했지만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플리바게닝의 외피를 바꾼 거라는 거 그것도 얘기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여기 2대1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합뉴스라든가 그냥 단지 그냥 이 경찰에 검찰 애들이 보도 자료 보도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래 갖고 마약 수사 되겠습니까? 한심하죠.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다만 금융계좌 마약 범죄 금융계좌를 즉시 정지한 제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대검이 아니라 누가 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상황을 한심하죠. 아무도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아휴 경찰이 하니까 다 그렇고 검찰이 하니까 다 좋은 거고 뭐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정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장난감밖에 안 되는 그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지겹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런다고 전 할 겁니다. 계속 더 해야죠. 그죠? 더 해야죠. 끝까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